우리나라 복지체계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20가지가 넘어요. 일단 노령연금, 국민연금 중에 국민연금을 만 10년 이상 불입을 하고 65세가 되면은 지급을 시작하는 그 노령연금, 또 만 65세에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기초연금, 노인들 중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한테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에요. 그것도 만 65세예요. 다음에 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지하철 무임승차, 그것도 만 65세예요. 다음에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쪽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만 65세예요. 여러 가지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도 만 65세.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에 지금 해당되는 한 20여 가지 이상이 만 65세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빈곤율이 너무 높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통계청이 최근에 내놓은 자료예요. OECD 회원국이 38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율이 1위예요. 무려 40% 수준이다. 빈곤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보다 더 올린다. 예를 들어 70세, 75세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복지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인 빈곤율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 왜 그러냐?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2025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58만 명, 20%가 넘었어요. 전체 5,200만 인구 중에 20%가 넘었어요.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그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령사회 넘어선 지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가 7년 전이에요. 근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더 심각해진다. 왜 그러냐? 제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내예요. 제가 태어난 해에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고 대입 수험생이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웠어요. 물론 이제 재수생, 삼수생 포함해서지만은. 그래서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가 700만 명이에요. 그런데 1964년부터 74년 사이에 이게 제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요. 무려 1000만 명이에요. 64년생이면 지금 만 61세예요. 벌써 빠른 사람은 50대 중반부터 직장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2, 3년 전부터 지금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향후 5년, 7, 8년 사이에 1000만 명이 새로 은퇴 시장으로 들어온다. 노인 인구가 조만간 2천만 명이 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노인들이 차지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2050년이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노인 대국이 돼요. 1위의 노인 대국이 된다. 그러면 아까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가 이야기를 했죠. 인구 지진 이론.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추월하게 될 경우에 진도 9.0의 강진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잖아요. 50년대 중반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이 되고 노인 빈곤은 더 악화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밀려오기 시작한다. 이 1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할 때 매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4% 감소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 그럴 경우에 매년 0.38% 경제 성장률이 감소를 한다. 자, 성장률은 감소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연령 기준을 바꿔야 된다. 노인 기준을 만 65세가 아니라 70세, 75세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0년 전 만 65세 노인의 건강 상태가 지금의 만 72세 노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그런 그 건강상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최근에 이제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 지금 72세 노인의 건강 상태가 10년 전 65세 노인의 건강 상태와 같다. 그만큼 한국 노인들이 건강해졌다라는 거죠. 평균 수명도 늘었고 건강해졌다. 그래서 이 한국리서치센터가 올해 1월 달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전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72%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노인들이 건강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의외였지만은 젊은 세대가 상당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2%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찬성하면서도 또 비슷한 비율이 그렇지만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가장 많은 응답이 뭐였냐면은 노인 기준을 올려야 된다. 자,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68%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노인들한테 부여를 하되 노인 기준을 상향하자. 68%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무려 81%가 맞아, 노인 기준 올려야 돼 는 의견을 줬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은 사실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미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었고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또 1000만 명이 몇 년 안에 은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30% 40% 되는 유권자들을 거슬러 가면서 이 제도를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데, 의외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들이, 뭐 노인들도 아니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81%가 아니야, 이 기준 올려야 돼, 노인 기준 올려야 돼,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좀 쉽게 이 제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MZ세대 20대, 30대, 40대 MZ세대 한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그 경제신문이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최근에 조사를 한 건데 무려 80%가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1등이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옛날 노인이 아니다. 1981년 그때 우리가 만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때 노인의 건강 상태, 그때는 평균 수명이 66세였어요. 노인 기준이나 평균 수명이나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 기준이 45년째 똑같이 만 65세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 평균 수명이 84.3세다. 84.3세.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사는 민족이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시대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졌으니까 의료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주된 이유고, 두 번째로는 재정 부담이에요. 지금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갤럽 여론조사 바로 나왔죠.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반대 의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내야 되는 사람들, 가장 오랫동안 부담을 져야 되는 그 세대가 20대, 30대, 40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는 첫 번째로는 과거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이 다르다. 건강해졌고 평균 수명도 늘었다라는 하나의 요인. 두 번째로는 재정 부담이 지금 너무 크다. 만 65세 노인 기준으로 국민연금도 지급하고 기초연금도 지급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도 주고 경로 우대도 해주고 이런 20여 가지 복지 체계가 만 65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2%, 3% 성장을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몇 살로 하는 게 좋냐? MZ세대 20대, 30대, 40대 4,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81.5%가 만 70세가 적당하다. 만 70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줬고요. 다음에 75세 이상이라고 한 답변도 21.5%나 됐어요. 81.5%가 만 70세, 21.5%가 만 75세 이상. 그래서 지금 이런 노인들의 의식도 그렇고 또 앞으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지금 노년부양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30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78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되고 2065년이 되면은 68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을 부양하는 그게 불과 40년밖에 안 남았다. 바로 폴 윌리스가 이야기한 진도 9.0의 강진이 한국 사회를 엄습하는 그날이 4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노인들의 단체인 대한노인에서도 그렇고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고작의 경제버스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떠한 논리로 이 노인 기준을 올리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합리적인 노인의 기준이 몇 살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번 고작의 경제버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